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열린 예비선거 결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과 상원 본선거를 짐작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 공화당 유권자는 당에서는 극우라고 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후보를 주지사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에서는 트럼프 지지자가 승리했지만 하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고 1965년 이후 최연소 초선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아이다호 주지사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졌습니다. 북한이 코비드-19 사태를 중국처럼 대처하고 싶어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재앙이 되기 쉽다고 미국과 서방 세계 언론은 보도합니다. 반면 북한 밖에서 보는 북한은 안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 버팔로에서 숨진 피해자 가족을 만난 뒤 소수인종이 백인을 대체한다는 음모론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기 규제도 말했지만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합법적인 총기 생산은 이전보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남녀 평등 임금 협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은 물론 세계 스포츠계의 남녀 임금을 바꿀 수 있는 결정입니다. 넷플릭스가 150명을 추가 해고하면서 직원이라면 이 세상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 공식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네,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며칠 전부터 시험 방송을 했습니다만 스튜디오 장소를 옮겨서 처음으로 아마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 라디오 서울도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갔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한국 뉴스에서 번역하는 그 미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그 어제 예비선거 결과를 미국에 맞게 미국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매체의 그 한국 전문가들 또 한국 특파원들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미국의 뉴스를 보도하기 때문이죠. 어제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이제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느 주에 살고 계시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1월 달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주 중요했던 선거가 펜실베니아 주지사, 상원의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밖에 몇 군데인데 여기서 인물별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력 아직도 공화당에서 얼만큼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민주당에서도 보통 민주당이 요즘 온건한 사람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큰 폭으로 당선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스토리처럼 이야기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레곤,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켄터키, 펜실베니아에서 예비선거 치러졌고 제일 중요한 건 펜실베니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임기 제한으로 민주당 주지사가 물러나게 됐는데 공화당에서 물론 민주당이 전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원래가 민주당의 주지사였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 굉장히 극우였기 때문에 이 공화당은 지금도 걱정합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우리가 주지사 자리를 펜실베니아 가져오지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 만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덕 마스트리아노라는 후보고 주 상원 의원인데 군 출신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2020년에 계속 그 거짓을 퍼뜨리고 이거 가짜 선거였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죠. 그런데 본선에서는 12월 달에서는 민주당의 후보인 검찰총장 그 조 샤피로와 같이 대결을 해야지 되는데 예비선거에서 이겼다고 본선거에서 이기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으로 비교를 하자면 경기도의 뭐 김은혜 후보냐 아니면은 유승민 전 그 후보냐 여기서 당에서 지지를 받아도 유권자의 지지,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아닌 공화당은 이 사람 너무 극우기 때문에 본선거에서 어떤 그 경쟁력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펜실베니아는 스윙 스테이트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지사가 총무처 장관을 임명을 합니다. 보통 선거인데 총무처 장관이라는 게 선거를 관리하잖아요. 유권자를 관리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이로써 현재로서는 펜실베니아가 민주당이 12월 달에 주지사가 될 것 같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무척 그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그 선거가 펜실베니아주 상원 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였는데 지금 모두 예비선거입니다. 은퇴한 공화당 팻 투미 그 상원 의원을 교체하는 건데 여기서 전 헤지펀드 임원인 데이빗 맥코믹이냐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데 나와서 막 유명해졌고 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좋아한다고 하고 코비드 19 시대에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만 먹으면 무조건 다 낫는다고 하고 한 닥터 오즈와 데이빗 맥코믹 이 두 사람 다 공화당이고요. 예비선거니까 너무나 이 격차가 적어서 지금 누구다라고 할 수가 없게 돼서 maybe 지금 닥터 오즈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고요. 이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정말 그 기회가 되는 거죠. 상원이 누가 지금 다수당이 되느냐 50대 50인데 현재 자리는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그 존 피러먼이라는 얼마 전에 제가 크로싱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 펜실베니아의 부지사인데 심장 질환을 일으켰는데 아무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래서 뭐 어제 피스메이커 같은 것이든가요. 뭔가 시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이겼는데도 와이프가 대신 남편을 대신해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이 사람에게 굉장한 기회가 되고 그것은 또 민주당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인물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변화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선거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하원 11지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메디슨 코톤이 졌습니다. 메디슨 코톤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4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분적으로 이제 신체가 마비됐기 때문에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26살밖에 안 됐어요. 미국에서 뭐 1700년대에도 있었다고 하고 65년도 그리고 이 코톤이 65년 이후에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최연소입니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연설을 많이 하고 다녔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했는데 최근에 스캔들이 무척 많았죠.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공화당인데도 공화당 의원들이 무슨 마리화나 코케인 같은 것을 하면서 아주 그 성관계 난잡한 그런 것을 하라고 본인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또 뭐 본인이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뭐 여성의 속옷을 입고 그랬다던가 또 공항에도 2번이나 장전한 채 총을 가지고 가서 이 점은 이제 법적으로 조금 클리어가 돼야지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처음에 당선됐었을 때는 초선에는 G세대잖아요. 26살이니까 기성세대 정치인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스타다 하면서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가까이도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러한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회를 줘야지 된다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공화당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사람이 이제 떨어지고 만 것이고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깡패라고 불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 뭐 별장 방문하고 나서 나치는 나쁘지만 뭐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패배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상원 선거도 역시 은퇴한 공화당 의원 자리입니다. 은퇴하는 리처드 바 의원인데 여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테드 볼드 하원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12명이 나왔는데 승리를 했고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지지했는가? 하원 의원 당시에 연방 하원 의원 당시에 바이든이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인준하는 것을 거부한 그런 그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게 본선거로 간다면 민주당에서 누구냐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대법원장을 지낸 체리 비즐리 흑인이고 여성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면은 남부에서 첫 번째 흑인 상원 의원이 나오는 겁니다. 남부에 흑인 하원 의원들은 있습니다. 숨진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있고 뭐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있고 조지아주에도 있었고 하는데 남부에서 상원에서는 처음으로 흑인이 나오게 되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2008년 이후에 뭐 대통령이라든가 상원 선거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긴 모릅니다만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아이다호주에서도 공화당 인 브래드 리틀 주지사가 자리를 지키는데 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한 사람은 부지사입니다. 부지사 여러분들께 뉴스로 전해드렸었는데 여성 부지사인데 주지사가 잠깐 다른 주에 이제 비즈니스 트립을 가면은 이 여성 부지사가 주지사가 없는 사이에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주지사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다호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던가 이런 형태를 부지사가 뒤집었었어요.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 코비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상황 등등에 해서 이 사람을 지지를 했는데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다호는 11월 달에 이 브래드 리틀 현 주지사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예비선거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었던 후보들이 거의 이겼었죠. 이번에는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이다호에서 졌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졌고 펜실베니아 상원에서 닥터 오즈가 지금 뭐 될지 말지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이겼고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에서 이겼고 2개 이겼네요. 이렇게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에서의 어떠한 위치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아직도 꺼지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읽으면 되겠죠? 네, 이 앞부분에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잠깐 북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계의 많은 중요한 언론이 북한의 코비드 19을 보도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코비드 19 재앙 직전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어떤 매체는 이렇게 나간다면 중국을 모델로 한다면 곧 재앙이 될 것이다. 중국을 모델로 한다는 것이 완전히 폐쇄하고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 신속한 조치를 한다는 건데 북한은 폐쇄는 가능하지만 테스트라든가 뭐 약품이라든가 백신 등의 신속한 조치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2년이 넘었는데 테스트를 한 사람이 64,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한 2,500만 명으로 보고 389명 가운데 1명이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테스트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보통 이제 몇 번씩은 적어도 몇 번씩은 테스트를 하셨을 텐데 한국과 북한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인구가 5,500만 명인데 1억 7,200만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1인당 3번 이상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테스트도 못하고 테스트 기구도 없고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리고 폐쇄만 할 때 이게 성공한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 우한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데서 폐쇄를 했을 때도 먹을 것이 없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고 배급이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척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폐쇄 명령을 내렸어도 작업, 생산 이런 것은 하도록 또 허용을 한다던가 교통도 금지하면서 여전히 일하러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격리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열병식에 참석을 한 대학생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친척이 있었다 하는 것. 그런 등등 발열이 그렇게 일어났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뉴욕타임스나 BBC 방송이나 가디언이나 전부 북한이 재앙으로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또 안 받아들이고 있고 백신이라든가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탈북자로서 북한에서 생활을 해보셨던 의사로 생활을 하셨던가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은 너무나 고립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더러 고립돼서 예전에 수백만 명이 굶어서 숨졌을 때도 그 강에 둥둥둥 시신이 떠다니기 전까지 북한의 사정을 몰랐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북한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외부 세계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맞이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선거를 제외한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며칠 전보다 마이크 소리 좋아졌죠? 네, 저도 볼륨 지금 저에 맞춰서 조절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었던 달라스 한인타운에 있는 미용실에서의 그 총격 사건 3분 다
안전하시고요. 그 용의자가 어제 36살 뭐 제레미 론 스미스라는 흑인 남성인데 2년 전에 그 아시아계 남성과 관련이 된 교통사고 그 이후에 뭐 아시아계가 옆에 있다던가 하면은 뭐 발작 증상을 보인다던가 망상 증상을 보인다던가 그랬다고 뭐 여자친구 등등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여러 그 정신 상태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아시안 상사를 말로 공격했다 해서 해고당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일단 지금 그 혐오 범죄까지도 합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서 국민들과 직접 1대1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주에 다른 뭐 장관이나 국민의힘 그 의원들과 함께 내려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뉴욕 버팔로에서 백인 그 18살의 백인 우월주의자인 그 청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용의자가 쏜 총에 맞은 그 흑인 커뮤니티를 위로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와이프 퍼스트 레이디와 함께 갔습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하얀색 꽃다발을 들고 가던데요. 가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뭐 간단합니다. 이거 테러리즘이다. 테러리즘이다. 국내 테러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백인들을 열등한 다른 인종이 대체를 한다는 이런 그 되지도 않는 거짓에 이 용의자도 그 사로잡힌 것이고 한 또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던가 열등하다던가 그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이 우수고 열등인 건 뭐 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이즌이라고 얘기를 했고 백인 대체 음모를 퍼뜨리는 사람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파워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런 목적으로 해서 광고 많이 나오고 회사에 나 광고 많이 내니까 나 봉급 올려줘 연봉 올려줘 이럴 수 있잖아요. 팍스의 누구처럼 팍스의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대통령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케이블 같은 것을 다시 신청을 하는데 팍스의 일부 그 퍼스널리티 몇몇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케이블을 놓고 텔레비전을 조절을 해주고 하는 그 전문 기술 인력이 와서 텔레비전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팍스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터커 칼슨은 뭐 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이크만 말한다. 셔네니티도 그리고 여자 누구지? 이름은 정확히 모르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로라 인그램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통 그 팍스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인 시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엔지니어는 CNN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CNN은 팍스처럼 팍스의 일부 그 인기 있는 돈 많이 받고 몇 천만 달러씩 연봉 받고 일하는 사람들처럼 페이크를 퍼뜨리지는 않지만 좀 센세이셔널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싫다. 그렇지만 뭐 그 정도는 그렇지만 이 팍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포이즌이고 터커 칼슨이 제일 많이 했고 이 백인 그 대체 음모론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 미국에서 악이 이기지 못한다. 내가 약속하겠다. 대통령으로서 이게 힘들 것 같은데요. 혐오 자체는 결국은 끝까지 가면은 우세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의회에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이거 좀 힘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2017년도에 버지니아주의 그 샤롯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시위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이거는 정말 나라의 위기다 하고 본인은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백인들의 그 마음을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 지금 1990년대는 백인이 76%였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지금은 60%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90년대 이민 오신 분이라면은 그때와 지금 백인의 인구가 많이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다수이고 더 많이 다수이고 할 때는 좀 넉넉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다수였다가 쪼그라드네? 슈링크되네?
하면은 좀 초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인구 센서스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5살 아래는 백인이 50%가 안 되는 게 2018년 센서스에서 처음 그렇게 나온 겁니다. 라티노와 아시안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라티노가 이제 더 크게 늘어났겠죠. 아시안 이민자도 많이 늘어나서 LA 시장에서도 그 아시안들의 투표가 뭐 스윙 보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그 굉장히 그 백인들이 초조한 거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년 내내 인종과 관련해서 이민과 관련해서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불법 체류자가 들어와서 투표를 한다. 그게 왜 그러는가? 민주당이 그걸 원한다. 본인들에게 복종을 할 만한 이런 그 백인이 아닌 다른 소수 인종들이 이민을 오게 해서 본인들이 정치권에서 천년 만년 누리려고 그런다. 이런 그 주장을 트위터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퍼부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어떤 면에선 여론 형성에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터커 칼슨 같은 사람, 루답스 같은 사람, 지금은 뭐 팍스에서 나왔지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루답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말로써 이렇게 하다가 정책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러리즘까지 간다 하는 거죠.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총기 생산이 그 이전보다 3배가 늘어났는데 단순하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권총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데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고 깊은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전체적으로 미국 총이 3배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에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마련해야지 되는데 공화당이 꽉 잡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이 총기 구매가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AR-15 이번에 버팔로에서도 AR-15 카피한 것 같은 총이었는데요. 이 빈티지 샵에서 18살이 올해 샀다는 그런 건데 이 대량 살상 무기니까 사람을 쉽게 많이 숨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무기들이 샌디훅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었던 교회 등등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사용이 돼서 아주 순식간에 사람들을 그냥 많이 숨지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또 고스트 총이라고 하죠. 제대로 이렇게 추적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인터넷 같은 데서 부품으로 팔아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들 해서 경찰이 2021년도에 뭐 제조하는 총이 유령총으로 알려진 추적이 불가능한 이런 것을 회수를 한 게 19,344정이었는데 2016년 5년 전보다 10배나 늘어난 수치라는 겁니다. 계속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일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총기 규제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I'm not sure. 알 수 없다. 이건 표를 줘야지 되는데 그 표를 주는 정치인들이 총기협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정치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총기 규제 한다 하면은 정치 자금 못 받고 정치인으로서 당선되는 선거 기금이 부족하게 되고 이래서 안 해주는 물론 그 가운데는 일부 정말로 뭐 와이오민주라든가 이런 형태로 사냥으로 기반이 돼서 그 사냥이 개인의 그 패밀리들 간의 뭐 어떤 그 우애 애정 같은 것도 되고 또 먹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산골에서는 비프처키 같은 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런 곳에 그 총에 대한 것과 그냥 취미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한 뭐 200개 정도 내 우리 집에 200정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미국에 그건 다른데 규제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총기 생산의 붐은 2004년도에 공격용 무기요. 말하자면 AR-15과 같은 이런 것을 그 전에 금지를 했었습니다. 금지를 했었는데 금지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게 만료되면서 그 당시에 공화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걸 더 이상 금지가 안 되게 된 거죠. 이거 이제 연장을 하려고 민주당에서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연장이 안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총기 그 생산의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2004년 이후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매년 국내에서 총기가 만들어지는 게 2000년도에 390만 개였답니다. 390만 개요. 로스앤젤레스 시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390만 개였는데 그게 20년이 지나가니까 1130만 개가 됐습니다. LA 카운티보다도 더 많은, LA 카운티 인구보다도 많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LA 시에서 LA 카운티 정도로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187%가 증가한 것이라고 수치상으로는 나옵니다. 인구 증가는 2000년과 2020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인구 증가하는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총의 증가가 인구 증가보다도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가? 뭐 개인이 총을 잘 관리를 하고 전혀 그 범죄 저지르지 않고 하는 사람은 물론 그 헌법에서도 보장한 것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총이 있고 더 잘 드는 총이 있고 하면 써보게 되고 범죄에 쓰게 되고 욱하는 마음에 총을 쏘게 되고 하는 범죄가 그래서 총기 범죄가 많이 그 일어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권총을 굉장히 많이 제작하기 때문에 한 전체적으로 50%가 권총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미국에서 총이 만들어졌다고 다 미국에서 써? 네. 이런 종류의 총은 미국에서 거의 그 수출을 하는 비율이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에 현재 어느 정도 총이 있는가?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미국은 인구보다도 더 많은 4억 개의 총이 있습니다. 4억 자루의 총이 한 자루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뭐 몇백 자루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기 관련 살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총기 판매도 늘어나고 하는 미국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넷플릭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줄어든 뒤에 어제 150명을 해고했습니다. 일종의 해고인데 중요한 변화죠. 최근에 고용하고 그리고 해고한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넷플릭스 내부의 반발도 무척 심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금방 해고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이 그 분야의 판을 못 읽었다는가 201입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전부 점검을 해서 총 감독님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광호 감독님이세요. 네. 해서 최근에 고용하고 최근에 이제 감원된 사람들 불만도 크고 어떠한 그 해고를 하면서 이게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업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넷플릭스가 어제 직원들에게 어떻게 공지를 했는가 하면은요. 논쟁적인 프로그램이 분명히 우리 넷플릭스에 들어있다. 그리고 일부 직원은 우리 넷플릭스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세상에 해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보내야지 되는가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주장한 것은 우리 넷플릭스에서 근무를 하려면 그 같은 것들도 다 그 같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야지 됩니다. 그게 뭐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은 뭐 보는 사람이 시청자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싫으면 그만둬라 이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한동안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도 부분적으로 많이 그 지적이 됐었던 거죠. 페이스북에 특히 내부 고발자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어린이에게 해로운 그런 컨텐츠가 올라오는 것도 뻔히 알면서 페이스북이 돈 벌기 위해서 광고로 돈 버니까는요. 뻔히 알면서 그런 것을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 뭐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넷플릭스도 세상에 해가 되는 프로그램인 게 분명히 보이는 것은 있잖아요. 너무나 폭력적이라든가. 싫으면 그만둬라. 어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정말 떠오르는 스타였고 누가 넷플릭스를 맡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군분투를 하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넷플릭스의 얘기고요.
오늘 아침에 이 미국 축구협회가 남녀 평등하게 임금을 주기로 협상을 했다고 발표를 했더니 세계에서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면 세계 스포츠 업계에도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축구연맹의 그 샌디 팔로콘 그 회장이 역사적인 순간이다. 판도를 바꿨다. 세계의 게임도 바꿀 잠재력이 있는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바뀌지 않았을 텐데 미국 그 여자 축구 대표팀이 물론 시청률은 그 남자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 초기에 월드컵에서도 이기고 뭐도 하고 막 세계의 최강에 속하고 하는데 우리 연봉을 보면 남자 선수와 비교할 수가 없어 하는 것을 꾸준히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다르잖아. 남자 축구 보는 거와 여자 축구 보는 게 뭐 그 광고가 다르고 하니까 처우가 다를 수밖에 없어라는 많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여자 축구팀은 뭐 세계 랭킹 1위 그 축구 대표 선수를 선두로 해서 왜 이게 남녀가 임금이 평등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고 고소까지 했죠. 고소해서 2월 달에 미국 축구연맹이 2,400만 달러에 이제 합의하기로 했죠. 그 당시에도 이제 거대한 승리다 했는데 오늘 발표한 것은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텔레비전 그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보너스 같은 것 아주 동등하게 심지어 어디 이제 그 경기를 하러 가면 남자 선수들이 묵는 호텔, 여자 선수들이 묵는 호텔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없애고요. 또 하나 평등해야 되잖아요. 남녀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에게는 지난 25년 동안 엄마들이 이렇게 출장 가면서 경기하고 하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육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똑같이 남자 선수에게도 양육비가 여자 선수가 25년 동안 받았던 그런 것들 다 소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는 남자 선수에게도 양육비를 주고 아마 여자 선수들이 25년 동안 받았던 것 그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주목하고 있고 우정국이 이번에는 지난번에 4개 줬던가요? 가정당 8개. 가정당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을 16개로 뭐 한 사람 사는 집도 있고 4사람 사는 집도 있으니까는요. 해서 코비드 19 그 테스트 기구를 보낸답니다. 우정국에서 직접 보내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하실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 이 경제적인 것과 연관된 것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핀란드와 그 스웨덴이 나토 가입 공식 신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 브뤼셀에 있는 본부에 공식 신청서를 동시에 냈는데 물론 그 과정은 몇 개월 걸리겠죠. 그리고도 이제 터키가 뭐 이것저것 조건을 내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스웨덴의 그 총리인 막달리나 안데르손 총리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가는 것이다. 당연하죠. 스웨덴으로서는 핀란드보다 더하죠. 거의 뭐 몇 세기를 그 군사적으로 중립을 한 곳이 스웨덴이고 또 스웨덴은 그 나토 가입을 또 한 가지 꺼려했었던 것이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왜 러시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페이퍼에서 보신다면 제일 오른쪽에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핀란드고 핀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스웨덴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이 되는데 이 핀란드는 전에 러시아와 전쟁을 2번 해서 졌습니다. 그 졌을 때 이 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요구를 받았죠. 어떠한 그 군사적인 이런 협정을 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있기로. 그렇게 됐을 경우 스웨덴이 이것을 깨고 스웨덴이 만약에 나토에 가입을 한다면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핀란드가 샌드위치가 되면서 그 당시에 91년도 바르샤바 조약이 있었는데 바르샤바 조약은 나토에 반대하면서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면 핀란드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서방 세계 민주주의로 하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가 핀란드에게 바르샤바 조약에 가입을 하라고 하겠구나. 그럼 우리 이웃이 샌드위치가 되고 우리 이웃 핀란드가 고립이 되겠네 하면서 스웨덴은 이제 나토 가입을 안 해왔었던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굉장히 우아한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중립국가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그것으로 침공을 함으로 인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다 같이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전에는 핀란드에서요, 거의 모든 사람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러시아를 화내게 해야지 돼? 이런 생각이 많았겠죠. 그런데 딱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되겠네. 나토라는 것이 가장 강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 군사 동맹이잖아요.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이 시간 문제지 어떻게 하든 터키를 설득시키겠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이 되면은 32개국입니다. 당시에 바르샤바는 뭐 한 10여 개국 정도 됐었잖아요. 91년도에 없어졌고. 그래서 32개국이라는 국가가 어느 나라든지 무력이 강했을 때 우리나라를 침공한다 하면 나머지 31개 국가가 우리가 침공당한 거야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해주면 누가 그 나라를 침공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억제력이죠. 핵만 억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것이고 해서 스웨덴의 총리가 이건 새로운 역사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나토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전부 유럽연합에는 가입을 했고 나토 훈련에도 참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 때 러시아가 말트 최단 경로인 말트로 여러 가지 선박이 다닐 텐데 그때 나토 동맹국에게 굉장히 통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매를 벌었을 수도 있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으로서는. 그리고 내일 백악관에 핀란드와 이 스웨덴 대표를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이 문제를 더 단단하게 확실하게 박아두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피부과학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팍스에서 20년 일하던 크리스 월러스가 CNN에 오자마자 CNN 플러스라는 것이 거의 망했어요. 안 했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팍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말에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게 됐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